1962년 7월 미국이 태평양 존스턴 섬 상공 400km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기 위해 1.44 메가톤 (MT) 급 폭발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 이후 1500km나 떨어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가로등 파손, 통신망 두절, 신호등 오작동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3년이나 지난 1965년이 돼서야 미국 랜드연구소 과학자들이 원인을 파악해 학술지 피지컬 리뷰에 발표했다. 수소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핵폭탄이 사용된다. 논문에 따르면 상공에서 핵폭탄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고에너지, 감마선, 이 대기 중 산소와 질소 등의 분자와 충돌하고 이때 전자가 튕겨져 나간다. 전자는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운동을 하면서 가속이 붙고 이때 에너지가 전자파 형태로 방출된다. 이 전자파의 영향으로 주변에 있던 전자기기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 등을 비롯한 나라들은 이 원리를 이용한 전자기 펄스, EMP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 미사일을 만들었고 실전 배치했다. 지난 15일 오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열고 단호한 대응과 함께 EMP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EMP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EMP가 도심 지역에서 폭발하면 통신장비를 비롯한 전자장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EMP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를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면서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재복 한국전기연구원 전기환경연구센터장은 가정기기가 방출하는 전개, 일렉트릭 필드 전자가 갖고 있는 힘, 크기는 1m당 10V, V 정도라며 하지만 핵폭탄에서 발생하는 전개의 크기는 1m당 5만 V나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기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는 파괴 전압을 갖고 있다. 전압이 점점 높아졌을 때 절연물의 일부가 파괴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5V에서 작동하는데 이보다 높은 전압이 일시적으로 가해지면 회로가 끊어진다. 꼬마 전구에 1.5V 건전지를 하나씩 늘려가며 연결하다 보면 빛이 밝아지다가 어느 순간 필라멘트가 끊어지며 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가 EMP에 노출되면 역시 회로 내부에 순간적으로 많은 전자가 흐르면서 고장나거나 먹통이 될 수 있다. EMP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 5월 발표된 한국전자파학회지 위 핵전자기 펄스 선언 해석 논문에 따르면 EMP를 이용하면 인명 낙진 피해 없이 광범위한 지역의 전자장비를 일시에 마비시켜 정보통신기술, ICT, 인프라를 무력화해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출연연구소의 한 박사는 미국 군사장비는 EMP에 대비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없는 만큼 국산 무기는 EMP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통신망이라며 일시적으로 통신망이 파괴되면 이를 복구하는 데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전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대부분 전자와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EMP 공격 한 번에 한국군의 주요 무기가 일시에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전력이 한국에 비해 열세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북한은 EMP를 이용해 전세를 한 번에 뒤집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EMP는 지표에서 높은 곳에서 터뜨릴수록 효과가 좋다. 지표와 가까운 곳은 대기가 전자파의 진로를 막아 강하지만 전자기파가 미치는 범위가 좁아진다. 반대로 대기가 없는 성층권 이상 높이에서 터뜨리면 전자파가 수백 물결표 수천 km까지 방출되며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 이재복 센터장은 높은 곳에서 터뜨린 EMP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강도는 약해진다며 건물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이 동시에 먹통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변전소나 발전기 등 민감한 기기라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차폐막 설치와 같은 대비를 사전에 해놓는다면 통신이 먹통이 되는 등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EMP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국방연구개발, R&D, 시스템이 지닌 문제점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국방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 ED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은 필요시 ED와 국방기술 품질원의 자문을 구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의 한 교수는 국방 R&D에 참여하면 논문 발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도 국가에 귀속되는 등 타 부처 과제와 비교했을 때 연구자 보상이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다며 실력 있는 과학자, 공학자들이 ED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MP 방어는 결국 이를 막을 수 있는 소재와 연결된다. 하지만 소재는 원천 기술에 속해 상용화에 치중하고 있는 국방 R&D 시스템 아래서는 연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국방기술 연구는 기획과 과제 발굴 등에 있어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ED가 주로 대학들과 연구하는 만큼 기업, 정부연구소 등과의 협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 국방부 배전자장비 무력화, EMP 폭탄 개발한다. 국방부가 향후 5년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14일 공개했다. 국방부가 내놓은 2020년에서 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 분야에 103조 8천억 원을 쓸 계획이다. 방위력 개선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WMD,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34조 1천억 원을 들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기술, 스텔스 기술 기반 플랫폼, 사이버 능동 대응 및 미래형 방호기술 등을 국산화하는 데도 23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10년 넘게 끌던 신형무기 개발 마무리 짓기로.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신형 무기들이다. 국방부는 전자기펄스, EMP, 폭탄과 정전폭탄, 탄소섬유폭탄,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과 스텔스 기술 확보, 소형 정찰 로봇과 무인 수상정 개발, 강습 상륙함과 같은 대형 수송함과 합동화력함 건조, 대형 수송기 2차 확보 계획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EMP 폭탄과 정전폭탄은 개발이 끝났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EMP 폭탄은 레이저 무기와 비슷한 1999년 개발에 착수했다. 국방과학연구소, ED는 9년 동안 응용 연구를 한 뒤 2008년 9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ED는 EMP 폭탄을 2014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연기됐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EMP 폭탄 개발에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정전폭탄은 1991년 2월 걸프전쟁 때 미군이 처음 사용한 무기다. 미세한 탄소섬유들을 적의 발전 송전 변압시설 위에서 터뜨려 단전시키는 무기다. 하지만 개발이 쉽지 않아 ED도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D가 정전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은 2017년 10월이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ED는 예산만 확보되면 당장 생산이 가능한 정도의 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생소하게 들리는 합동화력함은 유사시 적 배후를 타격하거나 아군을 위해 장거리 화력 지원을 하는 함정이다. 우리 군은 6.25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이 쓰던 LSMR-527 화력 지원함을 공여받아 1960년대 중반까지 사용했다. 상륙함에 무유도 다련장 발사기 10개를 장착한 형태였다. 이런 역사를 아는 군 일각에서는 함대 지미사일 100여 기 이상을 탑재하는 합동화력함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2017년 말부터 해왔다. 미군 없는 상황 대비해 대북 억지력 강화 대책 마련. 국방부는 신무기 도입 외에 당장 필요한 전력 보관 계획도 내놨다. 우선 정찰 위성과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도입하고 신호정보 수집기인 백두기 성능 향상을 추진해 미군 없이 독자적으로도 제대로 대북 정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북한에 대한 착 역할을 할 정밀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자기펄스, EMP, 폭탄, 정전폭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